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윤성규입니다. 6, 70년대 그 많던 제비와 뜸북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은 생물종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의약품도 46%가 동식물성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2014년 10월 전 세계 194개국이 강원도 평창에 모여 생물 다양성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이민 열풍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민 가기 좋은 지역으로는 미국은 물론이고요. 남미, 특히 브라질 같은 곳이 손꼽혔었죠. 물론 당시 이민의 이유는 군사 독재 정권을 피해서 나름 자유를 만끽하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이런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입니다. 지금 이민 가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두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그리고 수명은 길어지는데 일은 일찍 그만두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유학생활 한 10년을 했던 저로서는 하지만 이런 판단에 신중을 기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인종차별을 극복해야 하고 유리천정 같은 사회에서 때로는 아예 단념하고 체념할 것은 체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살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권, 맨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쩌고 떠들지 말고 최소한 이민 가고 싶게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월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그런 시점에서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다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렇죠. 한 달이 후딱 갔습니다. 시간 옛날에 어떤 개그 프로에서 이 사람의 시간의 속도가 사람 나이 곱하기 2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빨리 이게 많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뭐 고속도로 나가도 이 속도 위반 걸리게 생겼는데 100km 주행 중이신 거예요? 100km가 훨씬 넘었죠. 100km면 다행이죠. 근데 오늘 커피는 어떤 겁니까? 네, 카피 전에 숙제 검사 해야죠, 교수님. 숙제 검사.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셨어요?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저희 홈피를 보면 스틸 사진을 일단은 보실 수가 그렇군요. 있고요. 누구 지목하셨어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 좀 정치 좀 잘 돌아가게. 그러고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의화 국회의장. 예. 그 다음에 본회의 때문에 이 진작에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취임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뭐 일은 하시지만 취임을 못하고 있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취업 준비에 지금 열심히 힘을 쏟고 있는 우리의 막내 우리 큰딸. 큰딸. 예, 예. 따님. 예. 예. 가족적이신데요. 아유, 별 말씀을요. 이쪽 부녀 관계가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복수하려고. 교수님을 지명드려서 고생시켜 드렸습니다. 별 말씀을. 어제 보니까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국내에서도 꽤 유행이어서 네. 4,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기록자가. 뭐 루게릭병 환우들 다행입니다. 좀 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카피는 참 그리고요. 네. 전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카라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협회인데요. 저는 두 군데. 걸그룹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두 군데 저는 카라에도. 예. 그렇죠. 우리 뚜띠 아빠시니까. 그렇죠. 그러셨군요. 또 뛰어 오늘도 오늘은 방송 또 탔다. 더블로 하셨네요. 예. 오늘 카피는 간디. 간디. 네. 예. 감이 오시죠? 그렇죠. 원래는 본명은 길어요. 모한다스 카람찬트 간디인데 그렇군요. 우리는 마하트마 간디. 저는 그런 줄 부르는데요. 알았는데. 이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 이런 뜻인데 예. 그 우리나라를 이제 동방의 빛으로 표현했던 인도 시인 타고르가 간디에게 붙여준 또 별명이라고 하네요. 간디 하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식이겠죠. 맞습니다. 예. 어제 단식 중단 뉴스. 저는 이 뉴스 매거진 마치고 차로 예. 이동하는데 교수님 목소리로 속보를 알려주셔서 저희가 가장 먼저 속보를 한 중에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유경훈 예. 대변인이 알려주셨다고. 예. 그래서 7시 때에 알았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어제 오전 11시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이 간디를 떠올린 것이요. 결국은 이게 시민 저항 차원에서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뭔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단식을 했던 거잖아요. 예. 46일이라는 긴 시간이었는데 단식을 중단했다면 그 유민 아빠의 주장이 관철됐거나 혹은 주장을 포기했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어제의 경우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네. 지금 어제 단식을 중단하면서 유가족 측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장기전을 위해서 장기전을 준비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국민들이 또 다른 걱정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문제인데 장기전을 준비한다. 그래서 어제 미음 드시는 장면을 보면서 다 조마조마했던 국민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물론 쉬었는데 그렇죠. 저도 굉장히 그건 안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단식 중단을 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하겠다. 근데 어제 같이 동조 단식을 하던 문재인 네. 의원도 단식을 말리러 갔다가 동조 단식을 하게 됐다. 이제 9일째에 함께 단식 중단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본연의 일을 잘 하겠다. 네. 특별법 제정 잘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이야기로 유민 아빠 편에서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 반응은 또 좀 달랐어요. 지금 2차 면담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뭔가 합의 접근은 아직 안 됐지만 조금 자신감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올해도 풀려가고 있고 어제 이면 합의 뉴스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해프닝으로 일단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은 이렇게 유가족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 그 결과 이 유민 아빠가 단식 중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논평을 냈다가 그건 유가족 측에 좀 항의를 받고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차 면담 8월이 다 가고 이제 다음 월요일인데요. 예. 9월 1일 3차 면담에선 뭔가 좀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추석 명절 전에 이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장외투쟁 오래 하다가요. 네. 대통령과 함께 영수회담을 했었죠. 그렇죠. 추석 바로 전날. 예. 그 성과와 소득은 없었지만 어쨌든 뭐 같이 만나서 소통을 하는 자리에 의미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뭔가 명절 전에 예. 이 밥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단식에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밥은 중요하죠. 네. 그럼 진짜로. 추석에 가족들 3, 4모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죠. 단식 없는 사회 또 분쟁 없는 사회로 나가는 전환점을 9월 1일에 좀 꼭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동조 단식들 많았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았는데 네. 김재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병원으로 실신했습니다. 김재훈 씨. 가셨고. 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동조 단식에 한 2만 4천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어쨌든 그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으로
단식들이 풀리고 있어요.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또 어찌 보면 좀 이제 야권 성향 지지자들이나 혹은 뭐 이 진보계 쪽에서는 예. 릴레이 동조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뭐 정의당, 통합진보당 그렇죠. 그랬는데 어제부로는 많이 풀려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 가수 김장훈 씨가 좀 가슴 아픈데 연예인인데 예. 안타까운 사회 문제에 뛰어들었다가 건강이 그렇게 또 예. 좋으신 것도 아닌데. 20일 단식제에 실신을 했었고요. 어제로 어쨌든 25일 차에 이제 끝냈는데 끝내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큰 계획이 하나 생겼다. 앞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김장훈 씨의 행보는 뭔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예. 어쨌든 정치권이 잘 풀면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본연의 자신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온 국민이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원만하게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예. 잘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트마 간디. 단식 전국에 일단은 잠시만 일단락이 된 거고요. 그렇죠. 오늘 노래는 어떤 걸까요? 네, 하지만 과제가 많이 남았는데요. 이 단식 중단이 좀 좋은 흐름으로 물꼬를 트길 바라면서 허각과 정은지가 함께 부르는 노래. 예. 네, 노래 가창력 좋죠. 좋죠. 정은지 진짜 노래 잘하죠. 정은지 씨는 에이핑크 멤버인데요. 예. 요즘 저희 아들이 아주 광팬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래 제목을 꼭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그만 싸우자.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였습니다. 보다가 네 문자만 기다리다가 괜한 자존심 때문에 잠도 못 이루는 건지 너 없이도 난 괜찮을 것만 같았고 다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왜 그게 아닌 나만 네 걱정만 하는지 사실은 그 별것도 아닌 이유로 너를 떠나서 후회해 네가 내 곁에 와서 먼저 말해줘 너도 나와 같다면 이 여자는 왜 도대체 잊을 수가 없는 여자인지 떠나간 뒤에도 자꾸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방송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서 아침 1부 순서 첫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40일 넘게 단식 중이던 유가족 김영호 씨가 어제 단식을 중단했다. 아주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법 논의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죠. 첫 번째,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지나친 자금의 투쟁, 강경투쟁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공개 천명하셔서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의 지역구가 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얘기를 주장을 하게 된 바로 그런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 김영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일단 단식 중단. 그래도 좀 다행이죠? 예,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김영호 씨는 초인적인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권이 그의 단식을 만류하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온정적으로 끌려다녔다고 생각하고 예. 정치권은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을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게 단식을 중단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역시 이제 국회의원들도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잘 해달라는 당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국을 푸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이 이게 장기전이 되면은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역시 이제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또 야당이 국회로 돌아가면서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요. 안산 지역 아무래도 지역구가 안산이시니까요. 안산 지역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안산 지역이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래도 세월호 이제, 3사의 예. 고통이 제일 심한 곳이고요. 예. 또한 따라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지역 그 여러 가지 그 침체된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이곳 지역에서는 역시 유가족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김영건 의원께서는 또 이 지나친 강경투쟁에 반대한다라는 확실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예. 그건 저희 소신이기도 하고요. 예. 국회를 버리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만 보고 국민만 생각하면서 가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야당의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는데 좌고우면해서는 안 되겠다. 또 지난번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다녀가시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정말 부끄러움 많이 느꼈고 정말 새로운 야당의 건설을 위해서는 장애투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강경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지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더 강경한 투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해왔던 식의 그 장애투쟁, 농성, 단식, 또 뭐 이런 그 삭발, 이런 그 투쟁 방식은 지금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민주 반민주 시대가 지난 후에 역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또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가장 합당하고 온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요, 지금 이제 강경투쟁,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조선일보와 미디어 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임의 걸기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 여론조사를 보면 세월호법과 경제 민생 법안을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78.5%, 연기해서 함께 처리해야 된다가 16.5%입니다. 물론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중앙일보 연구팀인데 역시 성인 남녀 1000명 휴대전화와 RDD 방식이고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여론조사를 보면 민생법과 이 세월호법을 별개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67.7, 연계해서 처리해야 되는 게 30.6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78.5, 67.7, 여론조사마다 좀 수치는 다릅니다만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가 별개로 처리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별개로 처리해야 된다기보다는 병행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계해서요? 박영선 대표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생 법안 또는 국회는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연계돼가지고 이를테면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특별법 통과에 도움을 주거나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면은 협상이 타결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다는 것 때문에 이 특별법의 협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로 볼 때도 특별법과 민생법안이 연계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당연한 말씀이시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월호 문제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집권 여당의 그 실착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견제하기는커녕 지금 그것이 방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이 특별법이 그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생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주면서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예.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을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야당에 대한 지지가 있고 그렇게 할 때 특별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김영환 의원님 같은 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이른바 중도파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김영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중도파 연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부담되시진 않으세요? 정말 정치 생명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동료 의원들이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걸 김을 빼고 전열을 흐트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0년 동안 야당이 왜 큰 선거에서 패배했는가, 총선, 대선, 또 지난번에 보궐선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야당을 건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야당 건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역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 균형된 감각, 이것을 야당이 회복해야 되고, 의총에서의 논의와 또 우리 당의 결정이 국민 일반의 생각과 합당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새로운 야당이 건설될 수 있고 힘 있는 야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를 지키고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 또 이런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천막 투쟁이라든지 장애 투쟁이라든지 이것을 걷어낼 때 국민들로부터 야당이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신뢰 위에서만이 새로운 야당이 건설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이 쓰지 않고는 전국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내에서 저희는 온건 노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야당 건설을 위한 합당한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주장을 위해서 비타협적으로 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타협적으로 싸워야겠다. 근데요,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일단 강경투쟁이 시작을 했는데 김영호 씨는 단식을 접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경투쟁 장기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얘기를 다시 걷어들여서 이 장내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좀 머쓱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당하고 유가족이 이제 9월 1일에 또 만난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합의라도 되면 물론 참 좋은 일입니다만 존재감이 또 이게 위기에 처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그런 이제 상황 논리라든지 과거에 연연해가지고는 이 문제의 상황을 끊을 수가 없고요. 예. 그저 국민만 바라보고 그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9월 1일 정기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개회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어제 박영선 대표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국회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를 나간 적은 없습니다. 네. 다만 투쟁이죠. 국회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포함한 상임위를 열어서 윤일병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폭우가 나와가지고 영남 지역에 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4대강 문제부터 또 경제를 지금 살리겠다고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민 생활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 없는 문제들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전국을 교착시키는 것은 국민이 우리에게 준 그 권한을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위헌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지금 공멸의 위기에 있는 이 정치권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은 지금 차분하게 돌아와서 국회에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세월호의 그 고통을 어떤 서민들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국민들의 그 아픔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예. 생각해야 하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 민생을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또 여당이 유리하냐, 야당이 유리하냐, 또 그 무슨 국회로 돌아오는데 명분이 있는 일이냐 아니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돌아오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잘한 생각을 버리고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예. 보고요. 그래서 야당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돌아오든 결단을 해야 된다. 근데 박영선 위원장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박영선 우리 대표는 뭐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투쟁하는 야당보다는 민생을 지키겠다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 이 장애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철야 농성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밤을 새는 일이 그게 우리 자기 만족 말고 뭐가 있냐. 국민들이 뭘 거기서 감동을 얻고 긴장이 오고 예결위원장을 누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를 가서 잠을 자고 하냐. 그런 걸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주말에 장애 집회에 당원들 동원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니까 그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예. 전적으로 동감하시고요. 또 어제 철야 농성 문제 같은 걸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고 예.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시간 관계에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일부 강경파가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당을 흔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더 소신 있게 좀 더 뭔가 정치 생명을 걸고 발언하고 예. 또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침묵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정한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굴종해왔던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또 우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살은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하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흑침치즈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희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제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르타트여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 앤 닥터.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Station.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공간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에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영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에서 뛰는 기성용이요. 4년 재계약했네요. 그죠? 네, 원래 계약 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계약 기간 여유가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계약 기간 여유가 있는 선수들이 잘하면은 구단이 좀 빨리 잡으려고 재계약을 서두르는데 이번에도 기성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구단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용의 계약 기간이 원래는 내년 6월인데 4년을 연장시켰다. 그래서 2018년까지 수완시티 유니폼을 입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수완시티에 진출하고 나서 지난 시즌에는 썬더랜드에 있는데 썬더랜드에서 잘하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좋은 플레이를 하고 하니까요. 구단 입장에서 나이도 젊고 이런 뛰어나고 하니까 빨리 잡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계약을 한 걸 보입니다.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계약할 때마다 궁금해하시는 게 연봉인데 제가 보기엔 연봉이 한 40억 원 정도? 연봉이 40억 원. 예. 네, 그렇습니다. 보통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한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성용이 처음에 30억 원 정도의 연봉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연봉으로 재계약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야, 연봉 40억 원. 감이 안 와가지고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말이에요. 복귀 가까우죠? 그죠? 네. 일단 외신들도 얼마 전에 9월 1일 경기에 출전할 것 같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는 유현진이 시뮬레이션 투구로 2이닝 정도 했습니다. 예. 처럼 공을 던져봤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 하는 얘기가 예. 오늘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투구를 했는데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에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애리조나에서 열린 경기 전에 MLB 닷컴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정대로라고 하면 9월 1일입니다. 오전 우리 시간으로 5시 10분에 샌디에고 경기 3연전이 마지막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등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현진이 그동안 샌디에고 파드리스전에서 4경기 출전해서 3승, 방어율이 0.71입니다.
원정은 방어율이 0.6%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몸도 좋고 또 상대도 약하고 또 원정 경기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유현진 선수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요. 아마 이변이 없는 이상 9월 1일 복귀 등판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영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측 입장을 들어봤죠. 오늘은 찬성하는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측 입장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 검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측 입장에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무조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 26일 날 있었죠. 그죠? 예. 예. 우리 홍 교수께서는 어떤 주장하셨습니까? 토론회에서? 예,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친북 좌편향 계급주의적 통역투쟁 사관회로 일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역사 왜곡이 심한 5종의 검정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이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므로 공교육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특히 역사적 정설이라고 볼 수 없는 최근 당대사를 좌편향적 시각으로 역사를 기술함에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고 정치적 외풍을 스스로 불러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과목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과잉이니까 당대사의 하한을 정해서 최근 20, 30년의 당대사는 역사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7종의 그 검정교과서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 모두 다 각각 조금씩은 오류와 그런 잘못된 그런 편향을 갖고 있으므로 검정교과서 집필자 그리고 심사자 이런 분들이 시대별 분야별로 지금 다 갖추고 교과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 모이게 되면 50명 내지 60명, 100명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좀 통설이 잡힌 교과서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번째로는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검정을 지속하자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득과 관련되고 그 이면에 깔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필자나 출판사들이 검정 출판사를 출판함으로써 갖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사실 대단히 큽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것을 교육부가 좀 보전해주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끝으로는 그 국사를 수능에서 필수로 한 것은 역사 인식을 심화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해서 사교육이라든가 수험 부담을 높이는 거니까 수능 필수화를 역사학계가 자진 반납하거나 아니면 교육부가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아유, 말씀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시네요. 예. 네. 자, 하나씩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예. 어차피 반대 입장에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친북 좌편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국정교과서 논란이 불거지게 된 동기는, 뭐, 친북 좌편향 교과서 때문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 문제는 정반대쪽, 너무 구구적 사관을, 너무 우편향적 사관을 통해서 국사교과서나 교과서를 만든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논란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 발전 또는 번영이나 융성을 가져오는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공동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교과서를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쳐야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공교육에서 어떻게 반정부를 지나쳐서 반대한민국적이고 또 반헌법적인 교과서를 가르친다고 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주화된 시대에 무슨 교과서를 그렇게 편향적으로 만들게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초본을 만약에 인터넷에 올려놓게 되면 다 비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교수님께서 반헌법적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건국은 쓰지 마라.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 수립이라고 써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런 것들이 대체로 반헌법적이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정치적 외풍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일부 검정 교과서 중에서 예, 이 대부분이 그렇죠, 사실은요. 대부분 근데 이게 교수님 이제도 그랬고 50 초반에도 그랬고 역사가 당대사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쟁점과 문제에 오면 올수록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역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그 교과서 대부분이 그렇다는 대부분이라는 거는 국사 교과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국사가 제일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국사가 지금 그러면은 7종의 검정 교과서가 있다. 이것도 국사 교과서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어쨌든 정책 외교는 스스로 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얼마 전에 되고 있었던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그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는 시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근데 그 교학사 교과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예. 현재 진행되는 문제나 쟁점을 마치 역사적 판단이나 해석이 다 끝난 것처럼 기술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에 가까울수록 여야나 노사라든가 세대 간 또는 영호남이라는 동서, 남북이라는 그런 사방 갈등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당대사를 제외하는 것이 마치 정치권에서 지금 당시 정권의 실세들이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역사라고 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명백히 역사 왜곡이고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번 세대가 현 세대가 미리 써주는 거라 그렇게 봅니다. 예. 50년의 역사 때문에 5천년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대사를 제외하면 또는 합의 못할 것도 없고요.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당대사를 지금 제외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일제 정도까지만 다루고 그 이후 그렇지는 않죠.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이미 사법적인 그리고 국민적인 역사적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끝난 부분까지는 다루게 예, 되지만 그렇다면은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유관순 열사 논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교수님께서도. 근데 저희가 이제 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예, 예. 검정 교과서를 찬성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그 검정 교과서 찬성하는 측은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이 해석이나 검증 부분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고등학생이 배우는 한국사이기 때문에 광주 학생운동이라든가 고등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를 다룬 건 마땅합니다. 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을 높이는데도. 그런데 평양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술했습니다. 유관순을 빼고.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도 노동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은 열사라고 지칭해주고 여기에 대한 또는 이렇게 명예를 높이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사람을 어떻게 역사에서 제외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친일 세력이 이제 그랬다라는 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전 이 부분에 그렇지 대해서. 않습니다. 김선생님도 당시에 추념식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인사로 필진과 검수하는 사람들을 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검정이라든가 집필진이라든가 심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대체로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저는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보편 타당한 또는 이렇게 합의 가능한 좋은 역사책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우조 교수였습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게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아노미 유플러스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르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텍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유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뉴스 들으시고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